한 정치인의 연설을 두고 정말 뜨거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이 논란의 연설, 그리고 그 이면에 무언가 다른 그림이 숨어 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한 정치인의 오래된 강연 하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정치 갈등을 푸는 마지막 열쇠라고 불리게 된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최근에 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모든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라고 주장되면서부터죠. 바로 이겁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현주 의원의 과거 강연 영상을 분석하면서 이게 바로 민주당 내부 갈등의 진짜 배후를 보여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주장이 굉장히 강력하죠? 오늘 저희는 이 폭발적인 주장이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모든 해석의 시작점이 된 이현주 의원의 연설,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지 먼저 중립적인 시선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주장의 핵심은 바로 이 역사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단순히 과거의 인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과제에 맞서 싸운 가장 혁신적인 지도자였다고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평가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세대 역시 그들처럼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혁신적인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현재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녀의 옹호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지도자들의 행동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공적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공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걸 막아낸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의 경제적 기틀을 닦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부 과오나 불행한 사건이 있었을지라도 그 거대한 업적의 가치를 생각하면 충분히 덮고도 남는다는 일종의 공과론에 기반한 시각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주 과감한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반대파를 감금하는 과감한 조치까지 했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 역시 공산화라는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과 더 큰 위협이라는 맥락 안에서 그들의 행동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이현주 의원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거든요. 과거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은 순수한 역사 평가가 아니라 지지자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줘서 선거에서 이기려는 아주 계산된 정치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상대 진영이 의도적으로 지지자들을 역사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힘을 빼려 한다는 아주 날선 비판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현주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렌즈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이 연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내레이터가 제기하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라는 의혹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내레이터가 딱 지목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 학당과 리박스쿨이라는 곳인데요. 이 단체들은 표면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연구하고 재평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내레이터는 이들을 단순한 연구 모임이 아니라 이현주 의원이 깊숙이 연결된 극우 이념 네트워크로 규정하고 그녀의 역사관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내레이터가 제시하는 해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현주 의원의 연설은 그냥 개인의 역사관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네트워크로부터 내려온 뚜렷한 목표를 가진 전략적 지침을 전파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실제로 연설 막바지에 이현주 의원은 청중들에게 모임을 만들고 조직하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새로운 혁신을 위해 뜻을 모으자는 동료겠죠. 하지만 내레이터는 이걸 정반대로 봅니다. 이건 극우 네트워크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화, 지령이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관점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자, 이제 내레이터가 제기하는 가장 심각한 주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네트워크와 연설이 민주당 내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내레이터가 그리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승만 학당 같은 조직에서 특정 이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현주 의원의 강연이라는 통로를 통해 대중에게 퍼져나가죠. 그 다음엔 이걸 정치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프레임과 논점으로 가공하고 이게 최종적으로 민주당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무기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프레임과 공격 논리가 민주당 내 특정 세력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당내 경쟁자를 공격하는 데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건 외부의 특정 이념 집단이 민주당 내부의 분열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말 심각한 의혹 제기인 거죠. 그렇다면 내레이터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이 모든 논란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대체 뭘까요?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히 당내 권력 다툼이 아니라 민주당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흐름 자체를 되돌리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결국 분열을 일으켜서 정치판 전체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특정 세계관을 사회에 심으려는 거대한 기획의 일부라는 주장인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와 마주하게 된 겁니다. 하나는 한 정치인이 자신의 역사적 신념을 용기 있게 이야기했다는 소신의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그 연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 정치판을 흔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음모의 일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정치인의 말, 그 안에서 순수한 신념은 어디까지이고 계산된 전략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